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지브롤터 대 스코틀랜드. 자, 요 경기는 이제 포르투갈에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자, 우선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쯤 이제 유로 예선에서 긴 연승을 거두며 최고조의 모멘텀을 이어갔었고, 이제 그때는 스페인까지 잡을 정도로 최상의 기량을 좀 보였지만, 최근에는 대회나 친선 경기에서 이기는 경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모멘텀이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네. 조금에서 뭐 일단 스코틀랜드의 최근 성적 봤을 때는 친선 경기까지 포함 7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스코틀랜드의 모멘텀이 많이 내려갔다고 해도 지브롤터와는 체급차가 워낙 많이 나고, 그리고 전력, 경기력 면에서도 크게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원사이드한 경기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이제 지브롤터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 전개 자체가 뭐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스코틀랜드 좀 진영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뭐 이번 경기가 좀 반코트 양상으로 흘러가도 할 말 없는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솔직히 코멘트를 칠 경기는 거의 아니죠. 왜냐면은 누가 봐도 이제 당연히 스코틀랜드가 이제 이길 거라고 보고,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좀 궁금해하는 거는 승패보다는 스코틀랜드가 몇 점 차로 이제 이길지가 가장 좀 궁금한 그런 부분인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 좀 스코틀랜드 스탠스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뭐 스코틀랜드가 좀 어느 정도 좀 점수 차를 좀 벌려서 계속 좀 공격을 해 나가면은 그 이상으로 좀 벌릴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볼을 좀 돌리면서 그냥 좀 어느 정도 점수 차를 유지한 채 끝나게 되면은 그냥 좀 점수 차가 뭐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좀 끝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래도 좀 스코틀랜드의 그런 좀 스탠스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조금 더 살펴봤을 때 그래도 이제 이전 전적을 봤을 때는 최근 이제 스코틀랜드가 대승을 거둔다고 해도 맥시멈이 3점 차 승리일 정도로 크게 대승을 거둔 적이 좀 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지브루터와 체급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도 큰 대승까지 기대를 하기는 좀 살짝 애매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왜냐면 뭐 어느 정도 좀 점수차를 벌리고 나서 공격 의사 없이 볼만 돌리고 끝낼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약간 좀 지브롤터 3.5 프랜승이 그나마 조금 더 낫지 않나 싶고, 안 그러면 이것보다 약간 더 그래도 좀 합리적인 선택은 좀 4.5 기준 언더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아무래도 일단 이제 지금 뭐 지브롤터가 스코틀랜드 상대로 뭐 한 콜 이상을 좀 넣을 것 같지는 않고, 결국에는 이제 4.5 기준 오버가 되려면 스코틀랜드 혼자 5골 이상을 넣어야 되는데, 일단 5골 이상까지 좀 나올지는 좀 나올 가능성이 더 적다고 보는 그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본다고 하면은 뭐 굳이 뭐 핸디를 건든다고 하면은 뭐 3.5 프랜슨 건들거나, 아무래도 어느바로는 4.5 기준 언더로 접근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지브롤터와 뭐 스코틀랜드 경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아티아 대 북마케도니아. 자, 일단 뭐 양 팀 다 이제 주전 선수들이 대거 지금 소집된 상태지만,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모드리치, 그리고 카사리치, 그리고 지금 이제 브로조비치 등이 좀 출전이 많이 좀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이제 특히 이제 모드리치 같은 경우에는 1일 전에 이제 챔스 결승전을 좀 치룬 그런 좀 상태이기 때문에 출전이 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도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뭐 크로아티아가 홈에서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북마케도니아에 비해 이제 크로아티아의 전체적인 그런 수비 조직력이 좋고, 그리고 좀 중원 장악력 또한 좀 좋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NCH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NC님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A매치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NC님. 자, 그러니까 뭐 이제 북마케도니아에 비해 뭐 수비 조직력이 좋고 중앙원 장악력도 좀 좋기 때문에 보다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공격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가면서 좀 측면 위주로 전개하는 경우가 많지만 홈 크로아티아의 그런 측면 수비를 뚫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공격에서 다소 안 풀릴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들을 다 고렸을 때는 크로아티아가 좀 유리하게 풀어갈 만한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클 정도로 원정 경기력이 저조하고, 그리고 현재까지 원정에서 긴 연패를 좀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북마케도니아의 원정 약세인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크로아티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크로아티아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크로아티아 승 보는 경기. 자, 다만 요거는 내 고배당으로는 내 햄무 도전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크로아티아 승에 고배당 햄무. 어느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로아티아와 북마케도니아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바니아 대 리텐슈타인. 자, 이 경기는 이제 헝가리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자, 일단 뭐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공격수라 볼 수 있는 이제 우준이가 지금 부상으로 인해 결장 중입니다. 자, 물론 이제 우준이의 결장이 좀 타격이 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브로야, 무희, 그리고 아슬라니 등 주요 선수들이 다 소집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전력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그런 알바니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알바니아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리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제 지브롤터, 안도라, 뭐 이제 산마리노 등과 더불어 유럽 축구 최약체로 이제 평가받는 나라기 때문에 알바니아와 기본적으로 좀 체급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리텐슈타인이 알바니아 상대로 다소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영인 같은 경우에도 뭐 알바니아가 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이제 리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두 줄 수비를 내세워 이렇게 버티는 식으로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왜냐면 뭐 이제 리텐슈타인도 아무래도 이제 마찬가지로 공격 전개 자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전진성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엔 뭐 본의 아니게 좀 라인을 내려서 좀 플레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좀 강팀과 좀 약팀의 그런 대결 양상으로 좀 흘러갈 만한 경기다, 이렇게 뭐 말씀드려봅니다. 자, 다만 뭐 이제 리텐슈타인이 이렇게 좀 두 줄 수비로 이제 나선다고 해도 평균적으로 좀 득점 기회를 많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좀 알바니아의 그런 공세를 막기는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수비적으로 이제 플레이를 한다고 해도 뭐 리텐슈타인의 그런 수비가 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알바니아의 공세를 좀 막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한 가지 좀 고려할 점이 알바니아가 이제 원정 경기력이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긴 해요. 네. 다만 그래도 이제 상대가 이제 리텐슈타인이다 보니까 뭐 알바니아가 원정이라 해도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알바니아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내 END 기준이라고 해도 굳이 본다고 하면 마인스 쪽 보는 경기. 자, 3.5 기준도 좀 애매하긴 한데 본다고 하면 이거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리텐슈타인의 그런 좀 득점 기대값이 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3.5 기준 오버가 난다고 하면은 알바니아 혼자서 4골 이상을 좀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그냥 언더로 가져가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바니아 승, 네, END 기준은 본다고 하면 마이너스까지 보는 경기, 3.5 기준 언더,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기 잉글랜드 대 보스니아. 자, 일단 이제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벨링엄, 또 이제 필포드, 그리고 이제 사카, 고든, 맥가이어 등 주축 선수들 다수가 지금 결장인 상태입니다. 네, 일단 뭐 벨링엄 같은 경우에는 챔스 결승전을 치른 직후라 이제 결장인 상태고, 그 외에 이제 선수들은 휴식이나 부상으로 인해 지금 결장인 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에서의 콜라시나츠,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의 프루니치가 결장된 상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보스니아가 2년 전만 해도 전반적으로 좀 폼이 좋으며 경쟁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작년부터 경기력이 크게 좀 저하되면서 무기력하게 좀 패배하는 경기가 많고, 그리고 그게 현재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가 이제 확실히 좀 2년 전에 그런 보스니아와 비교했을 때 가장 좀 눈에 띄게 좀 떨어진 게 이전에 비해 공격 전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좀 그런 좀 공격도 많이 좀 단조로워진 그런 보스니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보스니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고, 자, 물론 뭐 근데 이제 잉글랜드의 전력 누수가 지금 생각보다 크긴 하지만 뎁스가 지금 워낙 두껍다 보니 다른 팀들에 비해서 이제 뭐 선수 몇몇이 빠져도 큰 타격이 없고, 게다가 지금 뭐 케인, 그리고 이제 라이스, 그리고 이제 콜팔머 등 여전히 막강한 선수들이 지금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전력 면에서는 보스니아에 비해 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좀 확실히 좀 핵심 선수들 좀 다수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전력이 좀 막강한 그런 잉글랜드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전력도 전력이긴 하지만 경기력을 좀 봤을 때도 이제 보스니아가 이제 잉글랜드 상대로 좀 전진을 하며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보다는 자기 진영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되면은 잉글랜드가 여유롭게 좀 경기를 조율하며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요 경기도 뭐 크게 좀 코멘트 칠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재 뭐 전력, 경기력, 뭐 흐름, 그리고 보스니아의 그런 안 좋은 공격 전개 및 전진서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잉글랜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잉글랜드 사이드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요거는 1엔드 기준이다 보니까 마인승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어반은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승에 마인승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대 우크라이나 경기. 자, 일단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르로이 사네, 그리고 이제 펠크루그, 그리고 이제 슐루터백, 그리고 저 리디거 등이 좀 결장 중으로 좀 전력 손실이 좀 큰 편에 속합니다. 자, 게다가 뭐 이제 주전 키퍼인 지금 테오스테겐 또한 결장 의심인 상황이라 볼 수 있고, 자, 그에 반해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네요. 우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비록 좀 친선 경기긴 하지만 최근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연달아 격파하면서 연승 중에 이제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최근 경기다만 봤을 때는 흐름이 좋은 그런 좀 독일이라고 이제 볼 수는 있지만, 다만 근데 여전히 좀 경기마다 기복이 좀 심하고 특히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기력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확실히 좀 최근 흐름이 좋긴 하지만 여전히 좀 그런 기복 있는 경기력 플러스 불안정한 좀 수비를 고려하면은 그렇게까지 좀 믿음이 가는 그런 좀 독일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유로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매번 원정 경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좋은 경기력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이제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양 팀 다 뭐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면서 좀 전개가 좋고,
그리고 이제 전지성도 그래도 좋기 때문에 공격에서 이제 양팀 다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치고받는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워낙 좀 활동량이 좋고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강세를 좀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후반으로 갈수록 독일에 비해 에너지 레벨이 더 좀 우세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자, 그래도 뭐 이제 전반적으로 독일이 유리한 부분이 더 있긴 하지만 약간 지금 독일의 그런 좀 전력 누수 플러스 우크라이나의 그런 상승세 및 좀 좋은 경기력을 고려하면은 지금 뭐 1.3대 독일 승 배당은 그렇게까지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독일 햄문화, 안 그러면은 무승부주사 올라가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이거는 내 배당 대비했을 때 오버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요거는 독일 햄무 월무 3.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A매치 친선 경기 5경기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